사람들이 살면서 인생 풍파가 굉장히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마음먹고 떡먹은 것이 안 되죠. 풍파를 겪게 되고 굉장히 마음이 고된 어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그것이 신의 풍파, 조상의 풍파, 인간의 고에 매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 풍파 많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본다면은 부모가 없는 경우, 태어났는데 부모 얼굴을 몰라요. 형제 동기가 없는 거예요. 나의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는데, 동네에서 만약 슈퍼에서 누구를 만나 그 사람이 나한테는 언니고, 동네에서 누구 아저씨를 만나 그 사람이 나한테는 아버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 아기들은 엄마 품에 안기죠. 아니면 할머니 품에 안긴다든가.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의 손길이 없이 바로 고아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세상에 나자말자 엄청난 풍파를 겪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대보살 사주입니다. 대법사 사주입니다. 큰 스님 사주입니다. 그래 합니다. 인생의 어떤 풍랑을 이제 정말 그 깐난쟁이 피덩이가 이 성에 나자말자 그런 엄청난 큰 고통을 지고 오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철이 들면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는 부모고 형제고 동기로 살아가야 되니,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느끼는 것이 일반 가정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죠? 원망도 많을 것이고 고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너무나 힘든 이런 인간 세상에 그 사람의 이 머리의 정신에는 엄청난 이빨을 깨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인생 풍파 많이 정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본다면은 부모의 덕이 없다, 형제의 동기간의 덕이 없다, 배우자의 덕이 없다, 자식 덕이 없다 그러는데, 보통 이러한 분들의 어떤 좀 그 생일자로 본다면은 절기생들이 참 많습니다. 입춘이다, 뭐 하지다, 동지다, 뭐 소환이다, 뭐 대한이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어떤 절기에 하필이면 7월 7성날, 참 뭐 부모가 그런 날에 뭐 나고 싶어서 낳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이 날 때에 이성과 저성의 조상의 어떤 업정을 통하여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조상의 업보가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게 되는, 그래서 정말 그 풍파를 잘 겪어서 관리를 잘하면은 정말 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또한 엎어진 데다가 꺾어지고 쳐내버리면 그런 사람이 또한 뭐 조두손이 된다든가 엄청난 그런 범죄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꽃밭에 굉장히 아름다운 연꽃이 피지 않습니까? 네. 연꽃은 꽃에서부터 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거든요. 굉장히 험난한 이 세상에서 인간 생활 중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비는 공동을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난한 인생을 통해서 또 힘들 때는 저희들 같은 어떤 무속인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진호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통 이제 40대, 50대 네네네. 여성분들이신데, 네. 이제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내 인생에는 이렇게 풍파가 많을까? 네네. 그러니까 이 풍파가 많은 사람들의 일단 특징이 있을까요? 풍파가 많으신 분들, 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 어느 사람이든 사연 없는 사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힘든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2박 3일은 얘기해야 된다라고 모든 분들이 그러는데, 풍파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본인을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네, 본인 반성. 그게 뭐냐면 외골수,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들, 그 다음에 남의 말 안 들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풍파가 많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 손님들이나 제갓집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점사를 보지 않아도
주변에서 내가 믿고 있고 나랑 굉장히 오래된 뭐 10년, 15년 이상 된 지인들이 3명 이상이 나한테 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는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3명 이상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는 빨리 귀담아 들으셔서 행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변화를 줘보시는 게. 근데 그런 소리조차도 안 들으시는 거야. 내가 굉장히 돋부리신 거지, 쉽게 말해. 이런 분들은 풍파가 많아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돌아서 갈 수 있게, 넘어갈 수 있게, 피해갈 수 있게 주변에서 막 알려주고 하는데도 버티는 거라. 괜찮다, 버티고 막 이런 분들은 이제 풍파가 많으시고, 반대로 이제 너무 가벼우신 분들. 팔랑기? 네, 너무 가벼우신 분들은 또 풍파가 많죠. 왜냐하면 나는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저쪽에 있는 사람 말에 계속 떠다니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분들 중에 또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요. 아, 힘들다. 나 왜 이렇게 하지? 자기 반성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날 되면 똑같이 또 팔랑귀가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들떠 계시는 거죠. 모든 기운이. 근데 이런 분들은, 팔랑귀신 분들은 운동을 하시든 뭐 108배를 하시든 절을 많이 하시면 뜬 기운을 아래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네. 중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네. 중심이 아예 없는 사람, 네, 네. 이 중심을 좀 잡으려면 네,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비전을 잡고 계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라든가 비전, 아니면 뭐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죠. 6개월 계획, 1년 계획 해가지고 한 가지 몫을 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목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좋지만 목적지를 치고 내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그 목적지까지 못 가잖아요. 계속 제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전을 직접 하는 이 행위는 본인 몫이에요. 본인 몫.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시면 아마 중심을 잡고 다른 이 사람 저 사람들 말에 흔들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죠. 왜냐하면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정한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중간에 흔들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흔들릴 때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뭔가를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적어 놓으셔가지고 보이는 데다가 붙여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도 선거리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문서나 이런 것들을 외울 때는 여기저기 다 붙여 놓거든요. 천장에도 붙여 놓고. 그리고 왜 뉴스에도 많이 보셨잖아요. 뭐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합격하셨거나 남들보다 좀 뛰어나신 분들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물어보면 눈에 보이는 데다가 모든 걸 다 붙여 놓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게 내 눈에 보이게 해 놓으시면 돼요. 머리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네, 붙여놓거나 뭔가를 몫을 만들어 놓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심이 흔들린다 그럼 뭐 이제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맞춰 놓으시든가 해서 알람이 울리면 보잖아요. 뜨는 그 메시지를 정신 차리자, 중심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 놓으시면 자꾸 자기 체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선생님. 네. 선생님 2020년 목표. 저요? 네. 저는 2020년 목표는 이제 양거리예요. 양거리. 그러니까 선거리가 있고 안전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법사로서 이제 안전거리 축원을 이제 거의 90% 이상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조언을 주셨는데 선거리 쪽으로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선거리는 또 달라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2020년 목표는 이제 상반기는 양거리를 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선생님. 예. 예, 제가 댓글들을 다 보잖아요. 예. 근데 제 인생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인생에 풍파가 왜 이렇게 많나요?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 인생 풍파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정신줄 잡고 가면 돼요. 정신줄을 잡고 가라는 말은요. 사람은 있잖아요. 제 각기. 내 인생이 제일 거지 같아요. 나부터도 그래요. 나부터도 나같이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점사를 보는 일을 하는 무당이 되고 보니 나보다 더한 놈도 있더라.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뎌왔을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팔자는 왜 이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쥐어박아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같이 눈물 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각자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힘든 것 같다고 느껴요. 근데 사람이 밑은 보지 말고 위만 보라고 그러잖아요. 위만 쳐다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분명히 아무리 내 인생이 험하고 고달팠더라도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에?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인생에 풍파만 겪고 살았겠어요? 초년운에는 좋았고 중년 말년이 나쁜 사람이 있을 테고, 풍파가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초년에 풍파가 있는데 중년 말년에 그게 다 벗어난 사람들이 있을 테고. 예. 풍파라는 것도 사주팔자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풍파가 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절기생들입니다. 소만, 입주, 입준, 망조 있잖아요. 동지, 동지 11월 20일 날, 딱 11월 20일 날. 그 절기생들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진짜 풍파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풍파를 다 근데도 견뎌요. 나중에는 하도 맞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맞는지도 모르는 거라. 그게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절기생들의 아주 특징이에요. 절기생들은요, 구시고 치상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줄여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 풍파를.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줄여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 상황들이 예측 가능해요. 그죠? 근데 손님들이 몇 월 달쯤에,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달쯤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 다음 달이나 한 몇 달 있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하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왜 가르쳐줬는데 몰라. 그럼 돈 주고 전 왜 보러 왔어. 나쁜 거 피해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좋은 건 기억 못해도 나쁜 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요 달쯤에 무슨 띠하고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때를 주의 깊게 보면 되는 거예요. 풍파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께 좀 희망 메시지. 풍파라는 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풍파가 있고, 우리가 볼 때는 편안하게 해서 그냥 무난하게 사는 사람 같은 분명히 풍파가 있어요. 그 풍파의 차이지. 내가 돈이 있어서 겪는 풍파는요, 풍파가 아니라고 느껴요, 사람들이. 근데 돈이 없을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절망. 그쵸, 절망.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내 팔자는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왜 그러나. 풍파 겪는 사람들 중에 항상 하는 얘기가요, 나는 인복도 없고 부모덕도 없고 형제덕도 없고요, 서방복도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재물복도 없어요. 직업도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풍파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다만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풍파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돼요. 인생의 풍파라는 게. 이게 고민이냐 풍파냐. 그렇죠. 그 차이네. 말 그대로 풍이에요. 풍. 바람풍. 그래서 풍파는 신의 풍파, 조상 풍파. 설명할 수 없는 거.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을 풍파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